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3일 수요일, 또 한 주의 절반이 흘렀습니다. 요즘 어떤 장세가요, 이래 보면, 어떤 장에 대한 어떤 테마, 그죠? 테마 어떤 장세인데, 그냥 하루살이. 오늘 하루 반짝하고, 다음날 한 오전이 그진 고점, 이런 어떤 흐름이 많이 나타나요. 그렇게 좀 테마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는 또 결국은 보면 어떤 세계 정세, 그죠? 거기서 인플레이션, 경기, 어떤 둔화, 이런 어떤 고리가 쭉 연결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어떤 지수가 큰 폭의 급등, 급락 여기보다는 일정한 박스권에서 계속 놀 것 같아요. 내려도 그냥 적당히 내리고 올라도 적당히 오르고 약간 그런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면 개인이 961억, 코스피 또 코스닥에서 2016억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을 좀 많이 팔았네요. 그리고 외인은 양시장 매수, 기관은 코스피 175억 매도, 코스닥은 좀 사고, 이런 구조인데, 지금 어떤 시장의 최대 이슈는요, 금투세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요 방송을 할 때마다 제가 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금투세는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슈퍼개미, 그 일부만 해당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자꾸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금투세가 민주당이 하는 식으로 강행이 돼버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시장이요, 완전 대폭락이 와요. 아마 한 달 안에 한 1000포인트도 빠질 수 있는 그런 대폭락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그런 관련된 기사들이 올라오면요, 이 어떤 댓글 그런 것 좀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다는데 맨날 다는 그래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강행을 하려고 하니까 선거 때 보자 이런 식으로 그냥 저도 제가 살기 위해서 댓글을 열심히 달고 있습니다. 만일 금투세를 강행을 한다 하면 저는 주식시장을 당분간 떠날 생각입니다. 깨끗이 손 털고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오늘도 이래 보면요, 어떤 테마가 요래 움직였는데, 오늘은 어제는 그죠? 어제 아래는 정치 테마 지금 이재명이 어떤 코너로 몰리니까 거기 대안으로 이낙연, 김두관, 박용진 막 거론이 되죠. 그러면서 어쨌든 네임밸류가 있다 보니까 이낙연 테마가 좀 강하게 움직였고, 또 그 다음에 김두관, 박용진도 들썩들썩했어요. 근데 정치 테마는 어찌 보면 테마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어찌 보면 정치 테마 같아요. 그런 어떤 정치 테마는 뉴스 한 방에 그냥 바로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정치 테마는 위험하고,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정치 테마는 아예 거론도 안 하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테마 중에서도 가장 독이 많은 테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을 이래 보니까요, 특이한 거는 어떤 네옴시티는 그죠? 11월 28, 29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테마는 계속 지속해서 거론이 되고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 테마는 어떤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계속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네옴시티가 다른 테마는 이래 죽어도 주택 관련 테마들은 이래 좀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오늘은 그거 보니까요, 몇 가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해외로 봤을 때는 그 일본에서 앞전에 그죠? 그 한미일 모여서 경제 연합 하자 이런 나름대로 뭐 약간 립서비스도 있지만 그 합의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일본 움직임을 보면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이 제법 활발하게 움직여요. 합종 연행도 많이 하고 거기다가 오늘은 보니까 일본의 그 마쓰다 거기에서 그 배터리에 14조를 투자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아마 우리 시장에 조금 그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저기도 좀 관심 있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소개해 드릴 종목은요. 오늘 봤죠. 오늘 보니까 그 미국의 화물연대 파업 그 이야기가 이슈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띄었죠. 그 화물 운송 그쪽 분야. 그런데 저게 화물연대 파업, 미국의 화물연대 파업은 이번뿐 아니라 앞전에 그죠? 코로나 초창기에도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했던 테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코로나 초기에 그 미국의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이면서 그 미국의 그 항만에서 수십 척의 어떤 화물 그 컨테이너 선들이 입항을 못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물류 대란이 일어났다. 그런 어떤 기사가 이슈가 되면서 그때 우리 시장에도 제가 화물연대 파업이 잠시 이슈화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래 보니까 거기에 그대로 답습하듯이 쭉 강세를 펼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올란 거는 거론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보고 있는 종목이 겸사겸사 겹치더라고요. 그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그 코로나 초기에 그때 테마가 됐을 때를 더듬어서 기억을 해보면요.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나면 물류 이동 관련주들이 1차적으로 급등을 하고 그 이후는 항만에서 엄청난 컨테이너 이런 것들이 적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그 미국에서도 똑같이 거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만 노조가 또 똑같이 파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국에서도 그 항만 물류 경쟁력을 선진화시켜야 되겠다. 미국이 의외로 항만이 낙후되어 있어요.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또 노후화된 이유가 그동안에는 그 미국에서 들어왔던 미국으로 그 돈을 벌러 온 어떤 유색인종이나 좀 못 사는 나라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실제 백인들 어떤 상류층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뭐 불법 취업이나 외국계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대부분 항만 그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때 미국에서도 항만 여기를 선진화, 물류 자동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이슈가 막 돌고 그랬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하고. 그래서 일단은 화물연대 저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사우디, 그죠? 빈살만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거에 관심 있습니다 하고 한번 떠들었어요. 떠들고 가다 보니까 이제 담수화 이쪽도 한번 테마가 됐죠. 그래서 한번 또 우 급등한 적이 있었고, 그러면 그 당시에 빈살만이 관심 있다 하고 거론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쭉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시세가 다 났어요. 다 났는데 지금 현재 조금 시세가 안 났다 싶은 것은 그 당시 거론한 것 중에 그 항만 그 당시 거론은 나는 현대중공업의 항만 선진화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알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쪽 부분은 아직까지는 테마가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된 회사가 몇 개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가 안 나니까 저도 계속 어떤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미국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되고 하다 보니까 그 사우디와 미국 화물연대 파업 겸사겸사 겹치는 거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소개해 드릴 게 그 KLL이라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흐름 보면요. 계속 하락하고 지독실이 재미없게 움직였어요. 되게 재미없게 움직이는 회사거든요. 계속 하락하다가 바닥 찍고 조금 반등하다가 끝까지는 주세요. 차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굳이 오늘 가격이 2,590원인데요. 굳이 이거 보면, 이런 종목은 보면 2,315원, 쌍바닥 찍는 거 보고 들어가면 제일 좋은 상황일 것 같아서 저도 약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화물연대 파업 이쪽 테마가 좀 강하게 시세를 뽕고 또 어떤 네옴시티 테마가 다시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고 하다 보니까 그 최저 가격을 2,315원 쌍바닥 각오하고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볼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 회사는요, 음력은 1994년에 그 회사가 만들어졌거든요.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공기업 성격이었어요. 공기업 성격으로 회사가 만들어졌고, 그 당시 부산 신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항만 어떤 그쪽 개통 어떤 여러 단체에서 합작회사로 만든 케이스. 그 당시는 국가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물류 토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든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KLS이라는 회사. 어떤 소프트웨어, IT 이런 쪽에 주력이 되거든요. 항만, 해운, 운송 이쪽에 특화된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은 항만, 운송, 해운 이쪽으로 또 매출액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데가 삼성 SDS라고 있어요. 이 삼성 SDS와 항상 협력을 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니까 심심하면 한 번씩 삼성 SDS의 어떤 M&A 그런 이야기도 한 번씩 거론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이유 없이 급등하는 사례도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한 600억대 워낙 낮으니까 약간 그런 이야기가 거론되고 실적은 항상 꾸준해요.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2021년도에 보면요. 한 해 매출액이 496억, 순이익이 65억, 영업이익이 68억. 올해 반기만 봤을 때는요. 올해 반기로 보면 매출액이 228억, 순이익이 45억, 영업이익이 51억. 영업이익과 순이익만 낳고 봤을 때는 올해는 작년보다는 무조건 넘어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좋다. 그래서 그나마 안전장치다. 그 다음에 주가는 지금 바닥에서 이제 겨우 약간 턴하는 분위기니까 테마로 휩쓸리지도 않으면 최소한 그렇게 손실을 입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설명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이래 종목을 설명드릴 때 고점에 있는 종목은 이미 시세를 뽑고 있는 고점의 종목은 소개 안 드려요. 그거는 위험성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설명을 드리는데 바닥 종목은요. 언제 턴할 줄 몰라요. 그죠? 주식에서 흔한 말로 바닥 100일, 천장 3일 하듯이 바닥에서 노는 종목이 언제 턴할 줄 모르니까 지겨운 감은 있다는 거죠. 손실에 대한 안정감은 있어도 지겨운 감은 있다. 테마가 형성이 안 되면 아주 지겹게 놀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단타를 즐기는 분이나 전업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안 맞아요. 저같이 직장인들은 이런 종목 사놓고 오를 때까지 그냥 느긋하게 분할 매수하고 기다리는 거,
이런 어떤 투자를 즐기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회사가, 그죠? 뭐 항만, 운송, 해운, 이쪽에 어떤 굉장히 특화된 기업인데, 최근에 보면요. 그 어떤, 우리, 윤석열 정부도 그 부산 신항을 새롭게 지금 개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 신항 그 바로 옆에 지금 그 유치 엑스포 2030 해가지고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그 항만 운송 그쪽에는 그 북항, 그 부산항, 북항 그쪽이죠. 뭐 구체적으로 하면 그 부산역 뒤쪽인데 그 예전에는 거기를 뭐 팔부두 막 그래 했어요. 그런데 그 항만 부지가요. 그게 부산항 그쪽이다 보니까 거제 신항이 없을 때는 부산항이 그 전체 물류를 다 차지하다 보니까 그 부지가 엄청 넓어요. 근데 이 부산역이 있고 길을 건너서 여기 부두가가 있는데 여기를 거진 절반 이상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항만 물류 자동화 시스템으로 지금 새롭게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를 또 성공리에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최신형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부산항 디지털 트윈 항만 물류 플랫폼 이름이 되게 길죠. 부산항 디지털 트윈 항만 물류 플랫폼. 요즘 그죠? 메타버스 그 다음이 트윈이거든요.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이 이슈가 된 것은 그 이건희 회장 기일인가 그때 그 홍나희 여사와 그 이재용 회장이 그 해인사 찾아가서 그 해인사 어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그 8만 대장경 해인사 전경을 그 선물로 줬죠. 그러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게 잠깐 이슈가 됐는데 그게 어떤 메타버스 다음 어떤 버전이라고 보도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부산항 디지털 트윈 항만 물류 플랫폼 요거는요 어떤 가상의 어떤 부산항이 사이버상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이 조종을 하면 실제 항만에서 컨테이너나 모든 시스템이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이 직접 가서 작동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 실시간으로 어떤 화물이 실시간으로 유지, 관리, 추적 이게 모든 게 일괄체제로 관리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일괄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한 게 부산항 디지털 트윈 항만 물류 플랫폼. 근데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했거든요. 왜냐? 세계 최초니까. 주식이라는 건요. 항상 세계 최초는요. 어떤 세력들의 타겟, 먹잇감이 된다는 거죠. 더구나 그 항만 쪽에 절대 강자인 KLS이 참여해서 주도해서 만든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도 지금 사우디에서 뭐 여러 가지 수주 이슈 뭐 이런 걸 거론을 막 하죠. 하면서 그 사우디에서도 실제 그 항만 물류 첨단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 네옴시티 테마는 복합적이죠. 관련된 회사들이 무궁무진해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지만 항만 물류 쪽에 특화돼서 만일 테마가 형성된다 하면 몇 개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기업 해봐야 한 두세 개 정도 꼽을 수 있는 그 정도 숫자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만일 이 부분이 그 거론이 된다 하면 어쨌든 세계 최초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 KLS의 시세에 전혀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 어떤 네옴시티 어떤 이슈가 되든지 아니면 미국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화물
그 항만, 노조, 파업, 이래 연계가 되든지 어떤 식으로도 이슈가 뭐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 보는 거죠. 왜냐? 주식이라는 거는요, 바닥에 있는 게 제일 호재예요. 주식이 많이 빠졌다는 게 제일 호재라는 거예요. 호재가 있어서 주가가 뜨는 게 아니고, 바닥에 노는 거는 세력들이 매집을 했어. 거기에서 어떤 이슈를 갖다 붙여서 띄워서 팔아먹는 거. 그게 보통 보면 일반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수급을 보면요, 최근에 11일 동안 보면 개인은 계속 팔았어요. 특이하게 외인은 11일 동안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를. 그래서 수급적인 면에서는 뭐 개인은 팔고 외인은 11일째 지금 계속 사고 있으니까 우위다. 기관은 별로 참여 안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팔고 외인은 계속 받아주고 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진 외인들이 계속 사고 하니까 그진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소한 내가 손실은 안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테마가 형성이 되면 충분히 시총이 600억밖에 안 되니까 또 어찌 보면 폭발력을 보일 수도 있다. 오늘 보면 그죠? 그 중국발 한알령 해제하면서 영아 엔터 이쪽을 어떤 한국에 대해서 개방을 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침묵지키고 있던 뭐 웹툰, 뭐 영화, 드라마 이쪽 관련 종목들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테마가 형성되면 VI에 한번 걸리고 대부분은 쭉 빠져버려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대부분 20% 이상 상한가 근처까지 치고 나가더란 말이죠. 왜 그래 됐느냐? 한 번도 테마라는 게 형성이 안 되고 시세를 못 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바닥에서 놀았기 때문에 오를 때도 폭발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KLS는 그동안 다른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얘는 못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춰줄 어떤 그런 흐름도 자연스럽게 나올 상황에서 뭐 네옴시티든 아니면 화물연대 파업이든 어떤 식으로든 한 번만 거론되면 뭐 어떤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 보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부산항 디지털 트윈 항만 물류 플랫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요. 저는 저 부분을 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거든요. 파고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세계 최초라니까 얼마만큼 세계 최초인데 이게 얼마만큼 실현성이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한번 봤는데 역시 디지털 트윈은 미래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인공지능 아니면 메타버스 이것들을 섞어 놓으면 결국 디지털 트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현장에 접목시킨 KLS의 가치는 특별히 좀 봐줘야 안 되냐?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한번 보십시오 하고 이래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단타야, 나는 짧게 봐 이런 분들하고는 안 맞아요. 만일 뭐 저처럼 직장인이나 뭐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아 그런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단 어떤 매수를 할 때는 바닥이 2,315원이니까 지금 현재 2,590원 그러니까 크게 뭐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뭐 차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닥에서 쌍바닥 패턴 나오면 가장 좋아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거기 맞춰서 하고 또 각자 판단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어떤 품절주 성격에 띄고 있는 종목들은 거진 뭐 차트는 크게 중시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품절주는 뭐 차트 지지 저항 다 필요 없더라고요. 어떤 테마 이슈가 탁 타면 그냥 한 방에 다 뚫어버리니까 그래서 적당한 시점이면 뭐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한다 이런 관점인데 조금 빨리 한 템포 빨리 움직이겠다 느꼈던 게 최근에 외인들이 11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조금 그 한 템포 빨리
좀 매수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어쨌든 요즘은 하루 자고 일어나면 테마가 바뀌어요. 내일은 또 어떤 테마가 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 강하다고 쫓아 들어가면 내일 되면 바로 빠져버리니까 물리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반인들은 어떤 테마가 불면 그걸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돌아가는 이슈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바닥이다 싶으면 사놓고 길목 지키기. 그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고 또 향후에 보면 그 일본의 어떤 자동차, 전장 이쪽이 또 우리나라 어떤 그쪽하고 좀 뭔가 파급력이 한 번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 부분을 관심 있게 지금 조사를 해보고 있는데 또 괜찮은 기업이 보이면 이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유튜브를 한다는 것은 그래요. 그 어떤 자기 소신이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오른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패스하면 되겠죠. 그냥 굳이 이러쿵저러쿵 악플을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씩 보면 그죠? 이 알람 설정해두고 글만 올리면 그 좀 이상하고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취미가 이상한 분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저도 한 번씩 저도 사람이니까 보다가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왜 이 짓을 해 하면서 유튜브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요즘 또 이래저래 한 번씩 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그런 악플에 대한 짜증이 또 한 번씩 팍 올라오더라고요. 또 그 악플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또 저를 아는 사람들이죠. 물론 아는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안 보면 되지 왜 보면서 자꾸 욕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요즘 귀를 하도 많이 긁어가지고요. 막 귀에서 피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테마는 그죠? 테마는 길게 장투로 보는 게 아니고 한번 테마가 편성돼서 시세가 나면 최소한 50% 이상은 팔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이 또 하루가 다르게 테마가 변하는 것들은 더 그렇고. 그런데 이제 어떤 단지 정치인 테마, 어떤 테마 그걸로만 엮이면 잘못 내가 타이밍 잡아서 물리면 한동안 고생을 하는데 KLS는 시세 난 게 없고 또 실적도 꾸준하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터인 기술의 어떤 무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십시오.